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오늘 파더스 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나라마다 날짜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또 이 파더스 데이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방법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세 번째 6월의 일요일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파더라고 하면은 father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figure가 다 father죠. 원래 오리지널 father도 있고, stepfather도 있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자녀를 키우신 어머니도 mother figure, father figure 전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father라고 해서 daddy, 뭐 아빠, 뭐 파파, 뭐 그리고 이제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보면은 뭐 DNA dad, 생물학적인 dad, 그리고 안 계시지만 멀리서 항상 자녀를 자주자주, 날마다, 순간순간, 어쩌면 때때로 생각하는 absent dad. 지금은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그리고 여기 쭉 보면은 뭐 two dad, dad가 두 명인 경우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자를 기증을 한 그런 그 dad, 아빠도 있고, 또 대리 아빠도 있고, foster dad, 이제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그런 곳에서 연결해준 포스터 데드도 있고, 아무튼 father figure, 맨 그 오른쪽 아래 보면은 father figure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요즘의 father figure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날마다 어떤 것을 많이 접하게 되냐면, 이런 때 이제 다른 여러 미국 꼭 주요 매체뿐만이 아니라 작은 매체들도 보게 되거든요. Father's Day를 그들 매체에서는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father figure와 뭐 아이들의 그런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기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Father's Day가 처음에 시작됐었던 때 아주 비극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Father's Day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관영 방송들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대단히 정말 대단한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미국의 대통령들, 그 역대 뭐 포드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의 아버지들은 어땠는가, 대통령들의 뭐 그런 것도 전해드리고, 그 뒤에 이제 보통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이들과의 관계,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아버지와 아이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뭐 원 오브 더 가장 인상 깊게 본 뉴욕타임즈의 한 사람이 쓴 그런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추세죠. 나이 드신 70세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같은 행동을 거부하다가 이제는 도와드리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오늘 그 Father's Day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래는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카톨릭 국가 유럽에서는 아버지라는 사람, 아버지 피규어가 사회에, 소사이어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Father's Day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게 막 설이 많은데 공식적인 게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어서 처음은 사실 1908년에 시작이 됐다고 하죠. 왜냐하면 1907년도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광산에서 이렇게 발음하면 맞나요? 모넌가 디제스터라고 해서 361분의 광부께서 숨지신 겁니다. 농부와 마찬가지로 광부께서 그 당시에 그 뭐 자녀분들, 가족분들도 주변에 있었고, 숨지고 나서 그 광부의 자녀들로 인해서 광산에 대한, 광부에 대한 연방 규제 같은 것이 만들어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908년도에 361명의 광부가 숨진 미국의 뭐 광산 사태 가운데서 원 오브 더 최악의 디제스터죠.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게 1907년이었으니까 1908년도에 그분들을 추모하는 이런 것부터 당연히 아버지 날의 기원이었다 해서,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은요, 사진이 작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필름 자체가 이제 필름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이걸 현상을 해서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이랬습니다. 이 모노나크 광산이
이런 형태로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보다 어머니 날이 먼저 됐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소노라 스마트 다드라는 여성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머니 날을 만든 것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6명이었는데 이분을 포함해서요. 미스 다드를 이분 아주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시다가 90대 때에 몇 정확하게는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는 기억나지 않고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날을 딱 보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6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셨는데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와이프가 돌아가시면 다른 가족 친지에게 아이들을 맡긴다던가 아니면 재혼을 해서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다른 여성이 첫 결혼해서 낳았던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버지가 농부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혼자 다 키우셨다. 또 딸은 이분 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사일 같은 것을 도왔던 딸이고 해서 이거는 아버지들도 얼마나 힘든가. 아버지들도 대우받을 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또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웨스트 버지니아에서의 광산 사고 추도식 있고 하니까 영감을 받아서 1910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이걸 아버지 날로 하자 하고도 계속 이렇게 해서 어느 대통령 하다가 공식적으로 아버지 날을 선포한 대통령은 1972년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아버지 날이 쭉 이어지게 됐는데 아버지 하면은 자녀를 뭐 기저귀를 갈아 키우고 어머님이 밥하실 때 같이 놀아주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 이외에도 아이들이 속해 있는 어떤 뭐 스카웃이라든가 그런 데서 봉사한다던가 코치한다던가 뭐 레크리에이션 관련돼서 그런 것들도 다 아버지들이 많이 하셨던 일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자전거 타기를 가르치는 거 누군가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골릴 때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는가 말이나 폭력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가 미국에서의 그 대표적인 아버지상 하면은 비 오는 날 아무도 강아지를 걷게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기 싫어할 때 이때는 이제 아버지 몫인 거죠. 좋을 때는 뭐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 아버지 물론 이 아버지에는 스텝파더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일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행되는 초안 헤럴드라는 신문에서 쭉 정리한 것 가운데 제가 일부를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아버지 날 더군다나 이제 지도자를 어떻게 이것도 포장을 하는가와 또 미국의 대통령들의 아버지에 관한 포장되지 않은 것들 오히려 이러한 아버지와 함께 자라나면서 그 아들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랑하고 하면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는데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관한 것은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그 TV 뉴스인데 그 CGTN이라는 뉴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많고 많은 교훈이 있지만 3가지 교훈을 전한다고 하면서 전했는데 굉장히 아무튼 이상적으로 떠받들였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걸 떠받들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얼만큼이 실화이고 얼만큼이 조금 포장되었던 중요한 3가지가 충분히 들어둘만 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에서 본부가 있는 CGTN이라는 텔레비전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아버지가 시중신이죠. 정치인이었고 원로였고 마오쩌둥에 의해서 뭐 그 뒤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16년이나 감옥살이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공산당이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버지가 16년이나 그 전에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의 이제 공산당원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6년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해서 나중에 시진핑 아버지의 아들에게 공산당이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던 것도 있죠. 그리고 시진핑도 아버지의 그때를 봤기 때문에 뒤에서
그림자처럼 일하다가 요즘은 나는 영원 무궁토록 정권을 잡겠어 하고 나오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시중신이라는 정치인이면서 중국의 원로인 시진핑의 아버지, 나중에 이제 복권돼서 뭐 전인대 위원회 상무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지내셨고 1993년도에 퇴임하셨고 그 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다 요즘에 보면은 지도자들의 아버지를 보면 한 번 결혼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진핑의 아버지도 두 번 결혼해서 두 번째의 와이프와 사이에서 네 자녀가 있었던가요? 세 자녀가 있었던가요? 그 가운데서 차남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두 번 결혼을 해서 지금 자녀는 한 명밖에 없죠. 딸이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고 중국에서도 이제 베이징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2014년도에 졸업하고 2015년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의 텔레비전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버지에게 받은 아주 좋은 교훈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철학. 이라는 그 타이틀이 어떤 타이틀이건 언제든지 사람들을 섬겨라. 그리고 그 많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라. 두 번째는 down to the earth 접근, down to earth 접근 해서 포지션이 높아도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라. 해서 이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낮은 직급일 때 그 주변 본인이 일하고 있는 곳을 막 가가호 방문한다던가 이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게 또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다지기도 했고요. 세 번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버지에게 받은 교훈은 단순한 삶을 살아라. 자녀에게도 이제 본인도 그래.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딸에게도 단순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물려받아서 그런데 그 딸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호를 하는데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룹이었어요. 그 그룹이 딸의 사진을 유포했다 해서 14년 징역형을 주모자는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버지와 젊었을 때의 시진핑의 모습이고요. 미국은 그에 비해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가, 대통령의 아버지들 하면은 Register Guard라고 해서 이 신문은 USA Today 같은 계열이에요. 제가 뭐 많은 신문들을 보고 방송들을 봅니다만은 오늘은 평소에 많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인간 스토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취재하는 능력이. 그래서 Register Guard가 소개를 한 것을 보면은 제럴드 포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포드 대통령을 낳고 나서 16일 만에 아버지 곁을 떠났죠.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막 칼로 위협하고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 위협을 하고 뭐 막 이렇게 했을 때도 어쨌든 딱 그 재혼을 해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원래 그 라스트 네임이 포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아버지인 겁니다. 스텝파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꾸고 아무튼 그랬죠. 원래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이제 또다시 재혼을 했을 때도 제럴드 포드의 어머니는 젊었을 때였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하이스쿨을 졸업을 못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또 남편으로서도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이었고요.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58세에 첫 임기 도중에 공직자로서 돌아가셨고요. 그러면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가?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 머리가 하얗게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로널드 레이건이 알코올 중독의 얼마나 위험한가? 그 위험성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11살 때는 레이건 대통령이요. 아버지가 이제 술 취해서 계셨어요. 그래서 어디엔가에서부터 1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는 그 몸집과 무게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술 취한 아버지를 그래서 끌고
집으로 왔었던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 아버지와 계속 그 연결하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했었다는 게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아버지에 관한 기억 그리고 사실이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자동차 사고로 숨지셨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유복자였죠.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는 스텝파더를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스텝파더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막 폭력을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스텝파더에게 마구 대들었죠. 매섭게.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폭력은 멈췄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스텝파더와의 관계였고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가문은 정말 정치 가문인 거예요. 아버지 대통령의 아버지도 정말로 뭐 정치 뭐 이런 그리고 돈으로도 많이 성공을 하셨고 해서 아들 부시 그러니까 부통령 했다가 대통령을 한 이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대통령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아들 대통령의 할아버지처럼 훌륭해야지 된다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월스트리트의 투자가였고 연방 상원의원이었고 공화당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들도 너무 부담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이 사람들이 동부 쪽에 살았는데 텍사스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위대하신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도 가문이 있으니까 아버지 친구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돈도 벌고 또다시 정치에 들어가게 돼서 정치인이 됐고 대사도 했고 중앙정보국장도 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 군인도 했고 그리고 나서 부통령 했고 대통령을 했습니다. 아들 부시 역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늘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 자신이 알코올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코올 중독자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코올에 깊이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로라 부시라는 와이프를 만나고 또 본어겐 크리스찬으로 나면서 본인이 다시 이렇게 잘 본인을 스스로를 다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서 이겨서 이제 텍사스 주지사가 됐고 대통령이 됐고 이제는 은퇴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공화당이 무엇을 잘못하면 본인도 공화당이지만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을 하는 그런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나서 딸들에게 굉장히 좋은 아버지로 살고 있고요. 그 뒤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실패함으로써 대통령이 됐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오바마 대통령은 2살 때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가 별거를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살 때 아버지가 이제 케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케냐에서 그 아버지 집안이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이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교에 케냐 사람인데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유학 왔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문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유학을 와서 그러다가 백인 캔사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백인 오바마의 엄마와 결혼을 했는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죠. 케냐로.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어린 시절을 지냈던 오바마입니다. 백인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키우셨고요. 그리고 10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서 뭐 얼만큼인가 며칠인가 열흘인가 일주일인가를 같이 지내는데 굉장히 불편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없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셨지만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또 키우고 하셨지만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또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딸만 둘이잖아요. 딸들에게는 딸바보 아버지죠. 네, 미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뭐 독일계 할아버지로부터 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재벌로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돈 벌고 악착같이 하는 막 이런 것을 너무 싫어했고, 그 큰아들은 그러므로 뭐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되기도 했고 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42살 때 숨지죠. 작은 아들인 도널드 J. 트럼프는 그것을 보고 아버지 눈에 들어야 되겠다고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것도 생각하고 알코올은 지금까지도 입에 대지 않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은 이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막 아이들이랑 싸우고 이러니까 12살 때 군대 학교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부터 이 아이에게 이제 사업을 물려줄 것을 가르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킬러 본능, 킬러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공감 없이 인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수전노 비슷하게, 그 아버지가 그랬는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렌트를 주고 쫓아낼 때는 절대로 봐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없죠. 그렇게 많이. 그런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아들.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는, 뭐 짐작은 다들 하시겠죠. 그런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버지가 2020년도에 95세로 사망하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95세로 사망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버지도 술에 빠져서 막 헤매고 있다가 자동차를 파는 것, 중고차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어났죠. 그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리고 아버지와 굉장히 가까웠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만큼 무너지느냐, 다운되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빨리 거기서 회복하느냐, 거기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본인은 그런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이제 그 아버지 날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뭔가 발표하는 성명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썼더군요. 우리 아버지도 많은 아버지들처럼 정직한 사람이었고 관대했고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었고, 나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그 보여줬었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 스며들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아버지의 그 현명함, 이것도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버지, 여기서 또 얘기 나옵니다. stepfather, 할아버지, 모든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버지 피겨,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방정부 청사에 기를 이렇게 올리도록 오늘 아버지 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과 미국의 아버지 날을 맞아서 미국 매체는 이렇게 그 대통령의 뭐 어떻게 말하면 남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아버지가 있었던 대통령이었다, 이것조차도 다 말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보통 사람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평이한 것부터 전합니다. 짧게 전할게요. 몇 가지는 뒤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유타에서 발행되는 데저트 뉴스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수잔 마스덴이라는 이분은 뭐 여성 리더십에 관한 어떤 프로젝트도 설립하신 분이고 책도 쓰시고 하는 분인데, 이 유타주에서 발행되는 데저트 뉴스에 제가 사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분과 여러 사람 얘기를 쭉 종합을 해서 좋은 아빠는 언제나 핑크이거나 블루라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다. 뭐 동성애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니고요. 좋은 아빠는 언제나 흑과 백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여잔 핑크여야 돼, 남잔 블루여야 돼,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좋은 아빠라는 것은 여자를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남자다.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남녀 차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남녀 차별은 존재합니다. 그 남녀 차별이 존재할 때
여러분들의 딸들도 그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블랙 앤 화이트로 보는 아빠, 세상을 핑크 앤 블루, 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핑크 앤 블루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중요한 결정권이나 주도권을 남자가 잡아야지 된다. 블루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그 사설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와 딸들과 소녀들과 함께 옹기종기 막 어깨를 부딪히면서 작은 방에서 신데렐라를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할 때까지 같이 봐주는 그런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남자로부터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딸이 혹은 손녀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아빠와 할아버지, stepfather, 아버지 피겨 다 포함됩니다. 이때는 어머니도 포함되는 거고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우신. 그리고 올바른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그 평소의 생활에서 가족을 잘 일궈 나가시는 분들,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정말 여자, 또 그 정말 여자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점점 더 좋아지는, 완성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실천으로 보여주는 아빠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USA Today에 실린 건데 USA Today의 한 부분에 편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성함이 루이 비랄로버스라는 분인데 USA Today에 이제 요즘은 비디오 같은 건 많이 하니까 어디언스하고 같이 뭔가를 커넥션하는 그런 곳에 그 편집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내 아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아드님이 자폐증이세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자폐증인 그 자녀분들은 보통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의 아이지만 충분히 해줄 수 없는 어떠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가 많이 있겠죠. 하루에 24시간 중간에.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교도 문을 닫고 특수학교도 문을 닫고 해서 정말 그 부모로서 스트레스를 다른 부모들이 받는 것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이 팬데믹은 왜 이래서 우리 아이에겐 더 또 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떡하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앞으로도 계속 가면 학교를 계속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 한다는. 그래서 이 남편과 와이프는 스케줄도 다 바꾸고 일, 건강 스케줄, 뭐 재정적인 상태, 플랜 모든 걸 다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바꿨는데 그리고 나니까 또 인생이 조금 달라진 면도 있기는 있고요. 정말로 기쁨과 희망을 자폐아인 나의 아이로부터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어떤 때냐면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이 자녀분이에요. 그런데 퍼플 마스크를 끼웠네요. 비디오 게임을 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비디오 게임 가운데서도 럭블럭스라는 게 있고 미네크래프트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 밖에 유명한 비디오 게임은 당연히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호기심이 있는가. 그리고 아주 리얼타임에 이 아이의 폭발력 이런 것을 아버지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도 소셜 스킬 같은 것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과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아버지가 인내심을 배운다는 거예요.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안 되면 내가 그거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돼? 하고 막 화내고 집어치우고 할 때도 아들은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이 아이에게 인내심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날을 맞아서 아이에게 얘야 내가 사과할게 썬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과할게. 너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 나의 어떤 마음속에 있던 뭐 조급함이나 그런 것에 대한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지난해를 이 아빠는 잊지 못하겠어. 너 때문에 지난해를 잊지 못해 하면서 바이러스의 세상이 완전히 잡아먹혔을 때 그때 너와 함께 보낸 시간 정말 beautiful한 beautiful my boy 라고 표현을 하시더군요. 그 beautiful my boy you 너를 보면서 내게
필요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이 같은 세상, 특히 팬데믹 기간 중에서 그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면서 스스로 살아갔던 너, 내가 너에게 배운다. 땡큐 아들.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한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메인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거든요. 센트럴 메인이라는 곳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말 그대로 동네 신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작은 스토리여서 사실은 제가 평소에 뉴스를 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매체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매체를 택해서 뉴스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제가 센트럴 메인이라는 메인주에서 발행되는 작은 신문을 통해 전해드리는데 이 스토리는 한국 분들은 많이 안 그러시지만 예를 들어 일본의 국수집이라든가 일본의 어떠한 한 가지의 업계에서 장인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인데 해밀턴 베이커리라고 해밀턴 빵집이에요. 아버지가 62년 전에 이 빵집을 만드셨고 아들이 28년 전에 완전히 인수했는데 아들은 빵집에 달린 집에서 태어나서 이 빵 냄새를 맡으면서 자랐고 아버지가 60년 전에 로렌스 해밀턴 씨가 이 빵집을 만들 때는 원래 2차 대전 때 해군을 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군인들 나오면 주는 여러 가지 혜택 GI 빌로 이제 그 베이킹 스쿨을 시카고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메인주에도 갔다가 포틀랜드로 갔다가 다시 메인주로 왔는데 아버지가 빵집을 만들 때 GI 빌로 집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집에서 융자금을 빼서 이제 빵집도 만들고 빵집을 확장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빵을 구우신 겁니다. 로렌스 해밀턴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은 레리 해밀턴이에요. 13살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에 먼저 이 빵집에 가서 청소하고 도넛부터 굽고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제일 처음에 도넛을 굽고 빵을 굽고 그 밖에 뭐 어떤 롤, 쿠키, 뭐 케이크, 브라우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기름이나 오븐의 형태가 맞는가 보죠. 그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도 도넛 한 판 구워 놓고 학교에 좀 싸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팔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하이스쿨 졸업하고 이분도 뭐 유니버시티 오브 메인 대학교를 나왔는데 전자공학 근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그다지 지금처럼 활용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공장에서 하루 종일 똑같은 일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의 이런 베이킹 잡으로 본인이 돌아와서 쭉 일을 하다가 28년 동안 맡아서 하다가 팬데믹 때 닫았죠. 지금 천천히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것을 확신을 한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너츠 가게, 무슨 빵 가게 하면은 사람들이 파티할 때 도너츠를 다즌, 2다즌 이렇게 12개, 24개 사가고 또 웨딩 케이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해서 28년 전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본인은 해피하게 하는데 본인의 자녀들은 이제는 3대까지 빵집을 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정도 빵 가게를 배우는 것도 한 3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28년 전에 그 가게를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이 아들은요 그렇게 오래 그 가게에서 일했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 3년 정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다. 빵가게가 아버지와 아들 2대에서 끝날 것인가? 뭐 이런 스토리를 메인주에서 발행되는 신문 센트럴 메인은 적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가 거의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오늘은 이런 스토리는 뺐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보시면 맨 오른편에 보시면 Thanks Dad, 아빠 고마워요 하고 아빠의 손이 아들을 이렇게 잡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 그리기부터 배우잖아요. 그리고 펜슬에는 넘버 1, 뭐 스타트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하는데 딸이네요. 보니까 머리가 기네요. 좀 맸어요. 묶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네요. I hope you have
appropriation for how much planning went. 아버지한테 계획을 해서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아버지가 뭐를 낚을 수 있도록 딸이 준비를 한 거예요. Happy Father's Day 하는 뭐 장난감 물고기겠죠. 그리고 비어를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비어를 들고 있는 이제 이런 때도 있고, 그리고 언제나 지금은 아버지와 굉장히 사이가 나쁜 그런 아들도,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던 다 큰 성인의 아들도 언젠가는 love you dad,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아버지의 라이프나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모래 자욱에 예전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없었어도 굿해요, 기억해내려고 하면서 love you dad,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오늘 Father's Day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뉴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 추세 그것과도 연관해서 전해드리는 건데, 아주 조직적이고 잘 돼 있고 뉴스로 전하기도 적절하고 하는 것은 역시 세계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는 방송 신문에서 나옵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그 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유명한 분인지 아닌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작가세요. 디나 가추만이라는 텍사스 어스틴에 살고 있는 작가고, 뭐 책도 냈고 뭐 투자에 관한 그런 분인데, 최근까지 아버지가 재혼하신다는 것을 상상하면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도 혼자 잘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2018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작가의 아버지가 지금 70이세요. 그런데 결국은 데이팅 그 앱 틴더라는 것을 아버지가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충격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인인 그 자녀가 겪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는 하이스쿨 스위트하트로 만나서 텍사스에서 1970년도에 결혼을 하셨고, 그야말로 나와 시스터들에게, 이제 전부 여자 3명이에요. 시스터들에게 정말로 그 남편으로서, 남자로서의 그 표준을 너무 하이하게 잡아준 사람이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남자, 엄마에게 헌신해온 아빠, 그들의 사랑,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지난해 가을에 70세이신 아버지가 고백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 온라인 그 앱을 통해서, 데이팅 앱을 통해서 누군가를 자꾸 만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배우자가 한 사람이 숨졌을 때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였다 하더라도 끝까지 수도사처럼 지내시라? 지금 70세인데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로스앤젤레스도 아니고 지금도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데 1969년도 이후에는 딸이 아는 한 데이트 한 번도 안 해보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리고 나이가 70세가 되셔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캣피싱이 될 수 있는데, 캣피싱이라는 게 인터넷, 뭐 온라인 앱 이런 데서 데이트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잖아요. 딴 사람을 이렇게 피싱하려고, 낚으려고. 아버지는 딱 캣피싱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일단, 어머니가 2018년도에 떠나가셨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앱으로 대화를 하고 하시는 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도, 아니 틴더 앱, TINDER이에요. 틴더에서 아빠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그러면 내가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폴 뉴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폴 뉴만 영화를 너무 좋아하셨다니까, 옛날 분들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존 웨인 영화를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막 부정을 하다가 중간 동생도 안 받아들였고요. 얼마나 그 여성이 근사한 여성일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만나려고 우리에게 만약에 소개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절대로 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딸들이 셋이 똘똘 뭉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한 부모가, 자녀들이 슬퍼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성인 자녀도 숨진 한 부모의 자리를 다른 여성, 다른 남성이 채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두 시스터들과 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들은 우리는 빨리 그 슬픔을 잊으려고 가족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혼자시잖아요. 존 웨인 영화만 계속 돌려보시면서 16년 된 고양이와 함께 이걸 이제 생각을 점차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게 사셨기 때문에 95세까지 할머니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가 95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사신 이유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키득키득거리는 삶을 계속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본인이 뭐 통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외로움과 인간의 수명과는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하고요.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혼자서 밤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돌려서 차가운 음식을 데워서 그것도 냉동식품을 그렇게 드시는 것을 본인이 또 원치는 않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영화도 같이 가서 볼 사람이 없는 것도 원치는 않지만, 그러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오래 사시는데 그렇게 혼자 오래 사셔야지 될까? 뭐 그런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뭐 그렇게 틴더에서 만나서 데이트까지 하게 된다면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아버지가 한번 해보실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해서 천천히 딸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하시기를 딸들이 이제 다 알았으니까 팬데믹이었잖아요. 지난해에. 시간 때우기 용으로 했다는 거죠. 가끔은 친구들 만나서 저녁도 먹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없어진 그 자리에 대해서 그냥 엔터테이닝, 연애, 오락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 딸은 계속 비키니 입고 누군가에게 걸려들이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행복하기는 바란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딴 여자 만나는 것은 싫고 해서 어느 금요일 밤에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틴더의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를 소개를 하셨어요. 보여달라고 해서 봤대요. 봤더니 사진이 하나가 올라 있대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 하나 가지면 안 돼요. 가족들과 찍은 사진도 많이 올려야 다른 사람이 캣피싱, 아버지를 속여먹고 이런 거 못해요. 외로운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혼자 외로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버지가 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슬펐대요. 거기에 올리는 사진도 아버지니까 이제 텍사스에 아이들에게 찍어달라고 못하고 본인이 찍지도 못하고 세탁소에 가서 세탁소 주인에게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실 때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탁소 주인 앞에서 나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을 때 틴더에서 여자 만나려고 하니까 찍어달라고 얘기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탁소라는 장소가 얼마나 그렇게 하기에는 뭐 쉽지 않은 장소였을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기는, 좋은 사진이 나오기에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그때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부끄럽고 미안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최근에는 팬데믹도 조금 나아지고 백신도 맞고 해서 몇몇 사람들과 아버지가 만나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딸과 아버지는 아버지 그 틴더 앱을 보면서 함께 데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와 자꾸 아버지는 비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름답고 유쾌한데 이러면서 딸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버지의 습관과 자신들의 습관도 웃다가 울다가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속에는 아직 2년밖에 또 되지 않았으니까 어머니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자리 들어와서 내 생활을 안착하기 전에는, 그 안착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이거 어디서 제가 본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누군가가, 어떤 남자가 저기 장미 치우지 말라고, 스토리가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미 치우지 말라고. 왜 새 여자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아내의 머리카락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그리움을 거기에 그냥 두고 싶은 거잖아요. 시간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있는데도. 아무튼 그런 것 해서 이 딸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엄마와 똑같은 사람을 찾을 확률은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존 웨인 영화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도 참는 것, 그런 우리 엄마만큼은 못 될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직은 그런 사람을 못 찾았지만 틴더에서 직접 만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작가 딸의 얘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해피 파더스 데이. 특히 저는 그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신 어머니, mother 역할, father 역할 다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또 행복하게 늘 이런 Father's Day에 자녀분들과 즐기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지만 어떠한 사연에서든 본인이 가정을 깨셨던, 게임을 받으셨던 그 아이들에게, 특히 자녀분들이 어렸는데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도 아프실 테고, 또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화해하지 못한 아버지는 더 깊이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화해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더 많은 분들께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짐작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강혜신이었습니다.